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요즘 같아선 주식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동안 열심히 인내하면서 신약 성공의 꿈을 꼭 보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시장도 영 받쳐주고 있지 않고요. LB도 유증 절차가 깔끔히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힘에 부칩니다. 물론 지금 말한 거는 다 외부 변수이긴 합니다. 유증의 정정 명령 그리고 시장 변수이긴 하지만 그동안 너무 오랜 기간 간절히 바라왔기에 솔직히 좀 지치죠. 게다가 잠시 후에도 좀 살펴보겠지만 LB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무리들까지 우리가 또 신경을 써야 하니까 힘이 무척 딸리는데요. 그럼에도 하나씩 성과를 좀 보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인내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디 이번은 산 정상의 마지막 고바위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시장 오늘 반등이 나왔죠. 저가 매우세가 유입이 됐고요. 나스닥도 오늘 저가 매우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요 당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LB는 매번 드리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유증 절차 기간이다 보니까 상승에도 제한 그리고 하락에도 제한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시장 분위기도 좀 그래서 그래도 여기 45,000원 요 라인 미들 라인에서 있으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지금은 여기 하단 라인 41,000원 언저리에서 있는데 아마도 당분간은 좀 지지부진하게 요 하단 부근 라인에서 기간 조정을 좀 당분간은 보여지지 않을까. 일단 9월이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을 기다려 봐야 할 것 같고요. 10월달 프리 NDA 그리고 그 이전에 있을 걸로 예상되는 이뮤노믹 소식이 나오니까 그때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주말에도 좀 살펴봤지만 1차 발행가 그 결정 때랑 시간이 좀 오묘하게 겹치다 보니까 사실 쉽게 예측하기가 좀 그런 면도 있고요. 여튼 일단 9월이 가고 10월이 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도 좀 그렇고요. 그리고 요 소식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큰 관점에서 보면 이제 리보가 약방의 감초가 되길 현재 우리는 기대하고 있죠. 그 말은 약방의 감초라 함은 적응증 확대인데 요 기사는 잘 아시겠지만 애초에 이제 LB가 목표로 하는 게 5년 내 5개 항암제잖아요. 그래서 위암 말기. 근데 여기도 보니까 위암 말기 일단 좀 빠졌어요. 어찌됐건 NDA 준비는 마무리된 걸로 보여지는 위암 말기. 그리고 서양 남성암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죠. FDA 신약 허가를 제출하고 올해 안에 신속 승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오늘 거의 이제 9월 말 10, 11, 12 이렇게 3달 남았는데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고 서양 남성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간암 1차 요거는 잠시 후에 볼게요. 그리고 위암 2차 파클리탁셀 그리고 대장암 3차 론서프 이렇게가 이제 5년 내 5개 항암제 목표인데 여기에 대한 이제 내용은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그새 이제 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잖아요. 리보가.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폐암 치료제 그리고 위암 1차 치료제도 예상을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아마 예상치는 글쎄 지난번 간암 1차도 글로벌 3상으로 직행했듯이 요게 좀 큰 걸로 위암이나 폐암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는 하는데 일단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긴 없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양 남성암은 요걸로 봤고 그리고 대장암 3차로 리보 론서프 이제 임상 2상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3차 치료제로요. 그리고 위암은 위암 말기도 있는 거고요. 위암 2차 치료제로 파클리탁셀이랑 현재 이제 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1차 치료제도 위암은 기대가 돼요. 캄렐리주맙 병용으로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폐암 같은 경우도 사실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간암 1차 그동안 오랫동안 공들이 온 게 간암 1차 치료제인데 여세를 몰아서 내년 1분기 내에 NDA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판매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많이 알아봤죠. 일단 미국은 직판입니다. 그리고 유럽 등등 국가에는
애로 내지는 파트너사를 통해서 유통시킬 방침인데 간암을 어떻게 투입을 시키느냐라고 했더니 일단 간암을 회사 측에서 확실한 이유는 첫 번째로 효능이 상당히 좋게 잘 나왔습니다 이번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자 복용하기가 상당히 좀 편하죠, 경공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확실히 가격 경쟁력이 있고, 그래서 미국의 정책까지 등에 업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가격 경쟁력은 뭐 10분의 1까지 최대로 잡아도 뭐 절반 정도 가격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현재로서는 예상이 되는데, 워낙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요. 근데 여기 또 보시면 일단 간암 시장 같은 경우는 생존율이 여전히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충족 수요가 크다. 이미 통계적 유의성과 높은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플러스 기존에 없는 새로운 조합의 기존의 적용으로 치료 옵션을 넓혀주는 이점이 있다. 미충족 수요가 크다. 이건 현재 미국 정부 정책 목표랑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신약 허가를 자신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효능, 복용, 가격 경쟁력 플러스 미충족 수요까지 어필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가행 자료를 잠시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날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처음 본 언론 매체, 정말 처음 본 언론 매체가 여기서 보시다시피 글로벌 치료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요건 잘 아시다시피 추석 연휴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잠시 요때 기억을 좀 되살려 보면은 추석 당시 왜 우리 OS 195를 외쳤죠. 195가 안 나올 수도 있었던 상황이기에 만약 195만 나와도 정말 대박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었던 추석 연휴 전에요. 9월 8일까지만 해도요. 그렇게 좀 기대를 했는데 막상 발표를 하니까 OS 22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대다수 매체에서는 호평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최초의 항암제 출시를 기대하는 부푼 꿈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추석 당일날 진 회장도 유튜브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문점, 부작용이라든지 코카시언 인종 비율까지 설명을 해주었는데, 문제는 추석 끝나고 하이라이트까지 이제 우리가 리보에 선장이 됐는데, 좀 전에 봤던 요 기사가 찌라시화 되어서 재료 소멸 이슈가 불거졌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좀 잠깐만 보실 게, 요게 바로 직전 고점이잖아요. 요거 통과하면은 상당히 이제 매우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거래까지 붙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때 위에서 때린다 그러면은 상승이 꺾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그런 타이밍에 요 기사가 찌라시화가 됐죠. 재료 소멸, 그리고 좀 전에도 봤지만 이게 과연 통할 수 있을까, 글로벌에서 통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기사가 찌라시화 되면서 바로 직전 고점에서 털리는 그런 빌미를 제공해 줬습니다. 어찌되었건 뭐 위에서 재료 소멸 이슈가 불거졌고, 뭐 다음날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블로거 얘기도 나오고 FDA 승인 확률 0%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여튼 여느 다른 기사처럼 이렇게 이번에 에스모에서 리보 캄렐리 조합이 정말 좋은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요런 의구심도 있는데, 요런 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건 모르겠는데, 문제는 악의적이라는 거죠. 앞뒤 다 자르고 인용한 문구도 실제 전문가가 의도한 방향과는 거리감이 있어 보여요. 이것도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래 보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자의적으로 썼다는 게 무슨 본인이 FDA 심사관도 아니고 그런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썼다는 게, 또 사실 실제로 이날 찌라시화돼서 고점에서 털리는데 일조한 영향을 줍니다. 주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게 더 큰 문제고요. 그래서 주가행에서 강력히 기사에 대해서 어떤 경위로 쓰게 되었는지 항의하고 문서까지 보냈는데요. 답변이 왔네요. 여러분들도 여기 단톡방 그리고 주가행 자료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답변 주된 내용이 이거예요. 답변이 너무 오해한다.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썼는데 국회에서 듣는 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이 있다. 하물며 회사 측 인사도 만났는데 별말 없는 걸 너네가 무슨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했고, 회사 측 인사도 만났는데 별 이의 제기를 안 했다라고까지 답변이 왔죠.
그래서 주가행은 다시 반박을 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켈리 교수가 학자의 신분으로 글로벌 암학회에서 리보 캄랠리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사실을 언급하면서 간암 1차 치료 옵션으로 얘네가 적벌하게 차별화됩니까? 라는 학문적 질문이 있을 뿐이에요. 이 켈리 교수가 글로벌 치료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의 발언은 없고요. 하물며 답변 내용에서 보시면 그냥 일부 첨부를 한 거지 PPT 발표 자료에는 좀 전에 그런 답변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오히려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기사가 자의적으로 해석되어서 잘못 작성된 근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럼 계속해서 문제가 되면은 켈리 교수한테 한번 직접 물어보겠다.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이게 맞는 말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볼 생각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켈리 교수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경쟁약물 이제 임상을 했던 분이시고, 경쟁약물은 뭐 지금까지는 일단 실패라고, 뭐 사실 실패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은 유효성을 입증을 못한 건 맞는데, 그 입장에서 본다면 뭐 과연 우리한테 좋게 써줄까라고도 의문은 들긴 됩니다만, 어쨌든 좀 안타까웠어요. 사실만 놓고 본다면 이 기사가 무슨 의도로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날 꼭지에서 재료 소멸 이슈 그리고 때려먹기 좋은 이슈로 작용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참 많은 적들과 현재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으로 단순히 투자 수익 위해서 시장에 참여를 했는데, 글쎄요, 그러면서 이제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약을 그저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응원하고 유증에도 참여를 했고 더 좋은 회사가 되려고, 글쎄요, 또 이제 유증에 참여할 예정이긴 한데요. LB를 둘러싼 환경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이해 당사자가 있네요. 그래서 특히 뒤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는 주가인 여러분들, 정말 무슨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닌데 회사 임직원만큼 열심히 일해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의 인사를 정말 전하고 싶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런 비슷한 일 있을 것 같고요. 여지껏도 그랬고요. 근데 주가행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힘들어도 가볼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